현역가왕 2, MVP 받은 환희. 폭등한 보상과 이벤트 출연료 공개. 17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사회에서는 현역 가수들의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으로 무대가 꾸며졌다. 예선 MVP 환희가 효성을 지목하며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됐다. 환희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을 선곡했다. 16년차 RB 가수인 그는 제가 하던 장르의 습관이 들어가는 게 싫었다. 가수 생활 중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었다. 라며 피나는 노력을 전했다. 이어 현역 10년차 효성은 채석강을 선곡해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 이라는 포부와 함께 노련한 창법으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리는 환희의 무대에 환희씨 무대를 잘 못 봤다. 자꾸 눈물이 나서 그렇다. 예전에 1대1 매치할 때 너무 떨어서 가사를 잊었던 기억이 있다. 저 자리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잘 해내는 모습이 멋있었다. 라고 응원을 보냈다. 이어 주현미는 효성의 무대에 효성씨는 정통 창법. 아쉽다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다. 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보냈다. 투표 결과 421표 대 79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환희가 승리를 거뒀다. 마스터 평가에서는 환희가 만장일치. 효성은 진 건 괜찮은데 마스터들이 절 한 명도 선택 안 했다는 게 충격이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다음 타자로 나선 진해성이 강문경을 지목하며 빅매치가 예고됐다. 두 사람 모두 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경력이 있는 바. 진해성은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선보이며 기싸움을 시도했으나 강문경은 담담하게 가사 틀리지 않고 제거 열심히 하겠다 라고 답해 진해성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진해성은 조미미의 연락선을 선곡했고 강문경은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를 선곡해 무대를 꾸몄다. 투표 종료 후 대성은 강문경의 진짜 신이 내린 것 같다. 노래가 역 같다. 라며 평가에 눈길을 끌었다. 모두가 당황하자 대성은 좋은 의미다. 맛있는 역 같다. 맛있는 엿을 먹은 것 같았다. 라며 정정했다. 146표에 354표로 강문경이 승리하며 본선 2차전이 기회를 얻었다. 2. 풀투스 환희. 난 SM 서데뷔한 가수. SM 영원할 것. 그룹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출신 환희가 SM 엔터테인먼트 30주년 콘서트 무대에 올라 SM의 미래를 기원했다. 무대를 마친 뒤 환희는 SM에서 데뷔한 가수 환희다. 30주년 콘서트에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며 SM의 실력 좋은 가수들이 많이 생겨나서 기분이 좋다. 고 흡족해했다. 이어 소희씨와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너무 좋고 반가웠다. 며 SM은 영원할 거다. 영원할 것이라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SM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콘서트는 SM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음악 헤리티지를 집대성한 공연이다. 다채로운 세트리스트를 비롯해 모든 객석의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초대형 스크린과 전곡 가사 자막 송출, 중계 이원화 등 디테일한 무대 연출까지 어우러져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음악 대축제의 장을 완성했다. SM2 제작에 참여한 트롯 아이돌 마이트로부터 마비스타, 레이든, 효, HYO, 민지훈, SM 재즈 트리오 등 약 1시간 30분이 사전 무대로 완벽한 예열을 마친 이번 공연은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M, 소녀시대 효연, 샤이니 키미노, 엑소 수호찬열, 레드벨벳, NCT 127, NCT 드림, 웨이브, 에스파, 라이즈, NCT 위시, 나이비스, SMTR25, H.O.T, 토니안, S.E.S, 바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디어 앨리스까지 총 98인의 아티스트가 5시간여 동안 빈틈없는 무대를 펼치며 SMTOWN 라이브 역사상 최장시간의 러닝타임을 자랑했다. 3. 한소희. 닫았던 블로그 재개, 편협했던 시각. 날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 전문. 한소희는 1월 12일 블로그를 통해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한소희는 이번에가 또 기어코 지나간다. 저는 이번에 갑자기 화분을 6개 샀다. 이유는 모르겠다. 아마도 집에 생명들을 들이면 조금은 같이 푸르게 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라는 글과 함께 화분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연말 안부를 전한 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소리들과 들리는 소식들에 저에게는 별것 아닌 새해가 무거워지기만 한다. 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애도와 위로의 마음만을 몇 글자로 전하는 일이라는 점에 무기력해지기도 실은 아무 죄 없는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고 털어놨다. 또 한소희는 저는 잘 지내고 있다.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편협했던 제 시각에 대한 생각들, 과오, 그리고 따라오는 자괴감 등등 수많은 감정들을 제 속에서 읽어내어 보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다. 며 이따금씩 제 블로그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자니 제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한다. 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한소희는 안부를 묻고 별일 없는 하루들의 소중함을 느낀다. 며 우리 모두 무탈하기를 바라며 조금은 덜 춥고 덜 아프시길 시린 겨울에 엉킨 마음들을 묻고 다가올 봄에 꽃을 피우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소희는 지난해 3월 배우 류준열과 공개 연애 2주 만에 결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와 장기 연애를 했던 류준열이 한소희와 환승 연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결국 2주 만에 두 사람이 이별을 맞게 된 것. 특히 한소희는 개인 블로그에 장문의 반박글을 여러 차례 올리는가 하면 니콜 키드먼의 이혼 짤방을 올리며 결별 소식을 전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로 관심을 모았다. 이후 블로그를 닫았던 한소희는 2025년을 맞아 새 포스팅을 올리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월 블로그에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후 4개월 만이다. 게시글을 접한 팬들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응원해요. 항상 사랑해요. 등 댓글로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이번에가 또 기어코 지나가네요. 저는 이번에 갑자기 화분을 6개를 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집에 생명들을 들이면 조금은 같이 푸르게 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말은 어떠신가요? 혹시 밤을 빛내는 화려한 조명들의 그림자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다가올 다음 해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소리들과 들리는 소식들에 저에게는 별거 아닌 새해가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애도와 위로의 마음만을 몇 글자로 전하는 일이라는 점에 무기력해지기도 실은 아무 죄 없는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다음에도 고민과 걱정보다는 그저 하루를 잘 살아내었으면 되었다의 작은 다짐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편협했던 제 시각에 대한 생각들과 과오 그리고 따라오는 자괴감 등등 수많은 감정들을 제 속에서 읽어내어 보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제 블로그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자니 제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건 저만의 고찰이며 감정전가가 목적이 아닌 글이기에 이렇게 주절주절 써봅니다. 첫 줄을 12월쯤 쓰고 이제야 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다들 걱정입니다. 날도 너무 춥고 마음도 온전치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몸이라도 따뜻해야 할 텐데 다들 패딩 외에 목도리 귀마개 등등 구비를 다 해놓으셨는지요? 핫팩 방석도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합니다. 물론 저도 저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시도만 할 뿐. 그래도 제 삶의 일부였던 블로그를 그리워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두서가 없네요. 안부를 묻고 별일 없는 하루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팬분들과 수줍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기약 없는 다음에 또 봬요 라는 나중을 약속하는 우리이긴 하지만 우연히 마주한 시간에 나눈 마음들이 저에겐 하루를 좌지우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무탈하기를 바라며 조금은 덜 춥고 덜 아프시길 시린 겨울에 엉킨 마음들을 묻고 다가올 봄에 꽃을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4. 저 장가갑니다. 김종민. 결혼 날짜 최초 공개 1박 2일. 12일 방송되는 KBS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 이하 1박 2일에서는 혹한기 캠프 마지막 이야기와 2025년 첫 여행을 떠나는 6멤버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오프닝 장소인 KBS 본관 앞에 등장한 김종민은 안절부절 못하며 유독 긴장한 모습을 내비친다. 그는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몰랐다. KBS 앞에서 이걸 발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며 중대 발표를 예고한다. 멤버들이 모두 모이자 김종민은 시청자들에게 2025년 새해 인사를 전한 후 저 김종민 장가갑니다. 라며 결혼을 공식 발표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결혼식 날짜와 시간까지 1박 2일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맏형의 결혼 공식 발표에 기자 모드로 변신한 멤버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궁금증 해소에 나선다. 이에 김종민은 1부와 2부로 나눠진 결혼식 사회자부터 신혼여행지까지 전부 쿨하게 공개했다는 후문이다. 그 와중에 장난기가 발동한 이준이 우리가 신혼여행 따라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른 멤버들 역시 하루만 찍고 올게. 그럼 시청률 폭발하겠다. 라고 지원사격하며 맏형 놀리기에 동참한다. 멤버들의 몰이에 김종민이 어떻게 대응했을지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김종민의 결혼식 날짜와 정보들은 12일 오후 6시 10분 방송되는 1박 2일 시즌4에서 확인할 수 있다.